안녕하세요. 송크지가 다시 한번 따릉이 후기로 여러분께 다시 돌아왔습니다. 이번에 따릉이가 새로 하나 나왔어요. QR코드를 찍는 QR 따릉이라고 하는데, QR 따릉이를 송크지가 한 6개월 정도 이용을 해봤는데, 그만큼 검증할 시간이 필요했다라는 거죠. 나온 지는 좀 됐지만, 송크지가 이 QR코드 따릉이를 새로 이용해본 후기를 지금부터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QR 따릉이 후기 지금부터 시작을 할 건데요. 따릉이 후기는 역시 지난번에도 제가 소개해드렸던 것처럼 카드 뉴스가 제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도 카드 뉴스를 준비를 해봤는데, 지난번에 이제 손글씨로 제가 직접 쓰다 보니까 좀 성의가 부족한 것 같아서 이번에는 새로운 버전으로 짜잔 이렇게 준비해봤습니다. QR코드 따릉이 새로 나왔는데, 첫 번째로 제가 얘기할 수 있는 후기는 이건 것 같아요. 직접 QR코드를 찍어보지 않는 이상은 알 수가 없다. 첫 번째로는 일단 거치대 앞에 가서 QR코드를 직접 찍기 전에는 빌릴 수가 없기 때문에 예전처럼 예약 때문에 다툼이 생기는 그런 일은 이제 없을 것 같아요. 이게 하나의 장점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근데 반면에 이제 무선이다 보니까 반납은 됐는데 거치대 정보가 연결이 끊기는 경우가 많아서 연결이 끊겨 있으면 실제 거치대 앞에 QR 따릉이가 분명히 있는데 QR코드를 찍어보면 대여할 수 없는 자전거다. 이제 거치대 정보가 확인이 되지 않는다. 이런 메시지가 나오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거는 무선의 어쩔 수 없는 단점인 것 같고요. 이제 세 번째 또 하나의 단점이 있어요. 뭐냐면 거치대에 자전거가 여러 대 있잖아요. 근데 거치대에 유선으로 연결되어 있는 예전 LCD형 따릉이는 거치대에 있는 번호 정보만 미리 찍어보면 이게 고장 신고가 된 자전거인지 아닌지를 알 수가 있었는데, 지금은 QR코드를 찍어보기 전에는 이게 고장 신고가 된 자전거인지 아닌지 이거를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한 3-4대 이렇게 거치대에 있는데 앱에서는 대여 가능한 자전거가 한 대 표시된다. 그러면 이 3-4대를 전부 다 QR코드를 찍어봐야 돼요. 운 좋으면 멀쩡한 자전거를 빌리는 거고, 운이 안 좋으면 이제 고장난 자전거하고 나오겠죠.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대여와 반납이 간편해졌다. 이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면 QR코드만 핸드폰으로 스캔하면 잠금 장치가 자동으로 풀립니다. 딸깍하고 바로 풀리고, 시간을 확인하여 추가 요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그리고 거치대 근처에 가서 잠금 장치만 잠그면 바로 반납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이 예전에 비해서 훨씬 간편해졌다고 볼 수 있어요. 이게 장점인데, 또 하나의 단점이 있습니다. 뭐냐면 QR코드를 찍고 단말기에 연결 중이라고 뱅글뱅글 도는 표시가 납니다. 그 QR코드를 찍고 나서 그 뱅글뱅글 돌다가 단말기와 통신이 실패됐습니다 라고 나오는 경우가 좀 빈번하게 있어요. 이런 게 하나의 단점이라고 볼 수 있고요. 자, 다음 후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다음 후기는 안장 높이 조절이 굉장히 쉬워졌다라는 부분입니다. 신형 QR 따릉이에서는 원터치, 이제 손으로 한 번만 딱 잡아서 올리고 내리고 할 수 있게끔 원터치로 됐는데,
LCD 따릉이는 옆에 나사를 제껴서 이렇게 돌려서 풀거나 이렇게 해야 조절이 가능했던 부분인데 지금은 이제 훨씬 간편해졌죠. 네. 근데 이제 단점이 두 가지 정도 있어요. 원터치 방식은 안장 높이가 예전에 LCD 따릉이는 1부터 8단계까지 있었는데 LCD 따릉이에 비해서 QR 따릉이는 안장 높이 조절 그 숫자가 1부터 5까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키가 큰 사람들은 조금 약간 불편함을 느끼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번에 QR 따릉이가 나오면서 안장 높이 조절 방식이 세 가지가 생겼어요. 기존에 이제 LCD 따릉이처럼 레버를 풀고 이렇게 돌려서 조절하는 방식, 그리고 원터치로 이렇게 손잡이를 잡아서 이렇게 올리고 내리고 하는 이런 방식이 생겼는데, 또 하나는 이렇게 빨간색 형태로 이렇게 내리면 이제 조절할 수 있게끔 이렇게 되는 형태의 따릉이가 생겼어요. 근데 이렇게 세 개나 되다 보니까 이제 그 사용 방법을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안장 높이 조절에 대한 부분을 앱에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마지막으로 송크지 후기에서는 항상 주의할 점이 한 번씩 나오죠. 이번에는 무게중심이 뒷바퀴로 몰렸다는 겁니다. QR코드 단말기가 뒷바퀴에 있다 보니까 뒷바퀴에 무게중심이 쏠려 있을 수밖에 없는데 이 무게중심이 뒷바퀴에 쏠려 있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제 오른쪽 손잡이에 있는 브레이크는 뒷바퀴 브레이크고 왼쪽 손잡이에 있는 브레이크는 앞바퀴 브레이크입니다. 앞바퀴 브레이크를 갑자기 휙 잡게 되면 그 브레이크가 먹게 되죠. 근데 이렇게 앞바퀴를 갑자기 급하게 잡아서 그 브레이크를 잡게 되면 뒷바퀴가 들려서 위험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무게중심이 뒤쪽에 있고 뒤쪽이 무거우면 뒷바퀴가 오히려 안 들리지 않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이 관성의 법칙 때문에 앞바퀴가 가볍고 뒷바퀴가 무거우면 갑자기 이렇게 자전거가 서게 되면 뒷바퀴가 무거워서 계속 가려는 이런 성질 때문에 앞으로 이제 쏠려서 들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송크루시도 이것 때문에 한번 다쳤고요. 예전에도 원래 이제 따릉이를 이용할 때 거기 분명히 써 있어요. 그래서 따릉이를 이용할 때는 핸드폰 통화를 하지 말라라고 되어 있는데, 특히나 신규 따릉이 같은 경우는 왼손으로 이제 핸들을 잡고 오른손으로 이렇게 통화를 하다가 왼손으로 브레이크를 잡으면 더욱더 사고의 위험이 많다는 거 꼭 주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따릉이 이용 후기 송크루지 앞으로 한 번쯤이나 더 후기를 또 내놓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서울시에서 따릉이, 전기 따릉이를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하니까 그때가 되면 또 후기가 나올 수도 있겠죠. 네, 그러면 다음에 또 송크루시가 새로운 에피소드로 여러분들께 찾아오겠습니다.